이번 시간은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떤 공통적인 성질들이 있을지 산과 염기를 찾아보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것이 1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산이라고 하면 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은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까? 그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산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산들은 공통적으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산 수용액은 전류가 흐르는데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산은 전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다. 여기서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거예요. 자,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산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전해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그네슘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산들은 공통적으로 산수용액은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달걀 껍데기의 주 성분인 탄산칼슘 앞에서 나왔었죠.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마그네슘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1, 2, 3, 4 요것들이 다 산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의 성질이다. 자, 하나 더 할 건데요. 5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실험이 한 가지 나오는데 실험한 결과만 주어져 있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실험입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까닭. 일단 여기 유리판이 있어요. 유리판에다가 전극을 설치했습니다.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집게로 집게 전선으로 연결해 놨죠. 자, 다른 거 없이 유리판만 있다면 전기가 통할까요? 전기가 안 통하겠죠. 유리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 위에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요. 리트머스 종이를 깔면 전기가 통할까요? 종이는 전기가 통할까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종이는 전기 안 통하죠. 자,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도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이 실험에서 전극을 설치했다는 건 전기가 통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물질, 즉 전해질을 여기다가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가루를 바르는 게 아니고 물에 녹인 수용액을 바를 건데 어떤 전해질을 쓰냐면 질산칼륨, 요게 전해질이에요. 요게 전해질인데 지금은 실험 결과를 보다시피 색깔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실험이죠. 그러면 이 전해질이 색깔을 갖고 있다면 실험할 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무색의 전해질인 질산칼륨을 사용합니다. 자, 이거 수용액을 리트머스 종이에 발라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리트머스 종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산의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떤 리트머스 종이를 써야 되겠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이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질산 칼륨 수용액을 발랐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을 설치했더니 여기에서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흐르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질산 칼륨에서 나온 이온들이 여기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종이 안에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물질인 거죠. 이온이. 자, 여기에다가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습니다.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게 되면 이 실에 묽은 염산이 지금 묻어져 있는 거죠. 묽은 염산. 그게 지금 여기 가운데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염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빨갛게 변하겠죠. 염산이랑 만나면 산이랑 만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화되니까 이 부분이 빨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산에서 나온 물질 때문에 빨갛게 되는 건데 요 염산에 들어있는 물질이 어떤 게 있냐면 염산 안에서는 H 플러스도 있고 Cl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 둘 중에서 뭐가 빨간색으로 변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요렇게만 해두면.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전류를 계속 흘려줘요. 요렇게 전류를 계속 흘려주게 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로부터 여기 빨간 부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게 변해가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 실험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 실험만으로 알 수 있는 것. 뭘 알 수 있느냐면 일단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실에 묻어 있는 그 산 중에서 자,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것이 그 부분이 있어 빨갛게 나타난 거죠. 마이너스 극으로 뭐가 가겠어요? 양이온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온이 이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요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를 통해서 이 이온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나타내 보면 자, 여기 있는 이 H 플러스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땡겨가겠죠. 이렇게 땡겨갑니다.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땡겨갈 거예요. 여기에 묻어있는 K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도 사실은 움직이죠. K 플러스는 어디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요. 근데 지금 요렇게 내가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한 이 얘네들은 이동하는지 이동하지 않는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H 플러스가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켜주는 요거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용한 산은 염산이었어요. 염산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을 이 묽은 황산이나 아세트산을 사용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공통적이라는 이야기죠.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산들의 공통점 뭐냐? 양이온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여기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뭘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1, 2, 3, 4 중에서 뭘 썼어요? 1을 쓴 거죠. 여기서
1번 성질을 가지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보니까 산에 들어있는 양이온 때문에 요 산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온은 어떤 것이었냐? 자, 요걸 보니까 진짜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HCl은 염산입니다. 염산이 물속에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죠. 아까 위에서 나타냈는데 이 H 플러스가 양이온인 거죠. 자, 황산은 H2SO4 요런 건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H2SO4. 자, 여기에서 양이온은 H 플러스. H가 2개죠? H 플러스가 2개. 자, H 플러스 2개 떨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SO4 2 마이너스가 되겠죠. 황산이온은 SO4 2 마이너스. 요런 것도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자, 아세트산도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온 데 있는데 아세트산은 자, 여기 H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떨어져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 H 플러스가 떨어지면 CH3COO 마이너스 요것을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요. 보니까 음이온은 다 다르죠. 근데 양이온은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양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수소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이온이 바로 수소이온이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요. 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산수용액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수소이온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이다. 수소이온 H 플러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 이 산성을 나타내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걸 누가 정의했냐면 아렌니가 우습게 생긴 아레니우스가 요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는 이 산과 염기의 성질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5번째 산의 성질, 바로 신맛이 나요. 우리 주변에서 산성 물질을 찾아내려고 하면 신맛이 나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신맛이 나는 거 뭐가 있냐? 과일, 식초,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일에는 어떤 산이 들어있냐면 구연산. 보통 구연산이 많고요. 비타민 C도 산성 물질입니다. 비타민 C. 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이 들어있다. 탄산음료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탄산이 들어있습니다. 탄산. 여기에 지금 탄산음료가 나와 있는데 탄산음료에는 여러분 탄산음료 따면 기포가 팍 나오죠. 그 기포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오면 이 탄산의 톡 쏘는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막 집어넣게 되면 다시 톡 쏘는 맛이 생겨요. 탄산이 생겼기 때문인데 왜 생겼냐? 이산화탄소가 물 H2O와 만나서 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탄산은 H 2개에 C 하나, O 3개. 자, 요거 합치면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실 산하면 대표적인 물질 염산이죠. 염산. 요 위에서 염산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염산 맛은 무슨 맛일까요? 염산 맛. 염산 맛. 여기에 의하면 신맛이 나야 되죠. 여러분들 염산 맛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염산 맛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토해봤죠? 왜? 토하면 토할 때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있죠. 그 토할 때 나는 맛, 토맛. 토맛이 바로 염산이에요. 토맛. 그게 염산. 이 위액 안에 염산이 들어있죠. 그 맛이 바로 염산 맛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시큼한 맛이 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그 염산은 바로 여기에 표현을 HCl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염산 HCl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염화수소 요것도 HCl이에요. 이 두 개에 무슨 차이가 있냐? 염산은 이 염화수소를, 이건 기체예요. 기체는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HCl 뒤에 G, 가스, G를 써요. 이거는 염화수소예요. 이건 염화수소고, 염산은 얘를 물에 녹인 거예요. 자, 염산은 물에 녹였어. HCl, 물에 녹였습니다. 물에 녹이면 aqueous 쓰죠. 이게 수용액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구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염기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아까 산이랑은 반대죠. 그런데 이거는 똑같네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염기도 전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달걀 껍데기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뭐 성질은 안 쓸 건데, 산이랑은 구별이 되죠. 산은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했고,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염기는 이런 것들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자, 요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1, 2, 3, 4 합쳐서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실험도 아까와 똑같아요. 자, 유리판에다가 여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염기의 성질을 확인하는 거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근데 그냥 전기 안 통하니까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여기에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질산칼륨이 무색 전해질의 역할을 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다가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적신 실을 올려둡니다.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은 염기성의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염기의 대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요 실 근처에 푸른색으로 변할 거예요. 자, 그랬다가 전류를 계속 흘려주게 되면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실에서부터 플러스 극 쪽으로 푸르게 변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음이온이 이동하면서 이 푸른색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이온들의 행동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산칼륨 수용액이 있으니까 역시 여기에는 K+와 NO3-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실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적시는 게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과 Na+와 OH- 이런 이온이 있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Na+가 플러스 극쪽으로 가면서 파랗게 변하게 됐고요. 아유,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Na+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죠.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OH- 플러스 극쪽으로 가서 요게 이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K+도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NO3-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뿐만 아니고 수산화 칼륨 수용액이나 아모니아 수를 사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그거의 음이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기에 들어있는 음이온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느냐?
바로 염기에 들어있는 음이온은 수산화 이온입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들어갔을 때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떨어지는데 얘가 염기성을 나타낸다. KOH도 물속에 들어가면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떨어지는데 OH 마이너스가 염기성을 나타낸다. 수산화칼슘도 수산화칼슘인 경우에는 OH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오겠죠. 칼슘 이온은 2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합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음이온들은 공통적으로 OH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염기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때문이다. 그래서 염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누가? 아레니우스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염기성 물질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비누, 하수구 세정제, 보통 뚜러뻥이라고 하나요? 뚜러뻥은 이제 그 기구고, 그 하수구에다가 액체 같은 걸 집어넣는데 하수구가 뚫리는 경우가 있어. 그거 이제 하수구 세척제인데요. 이게 하수구가 주로 막히는 원인은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염기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머리카락 같은 게 묻어 있는 것을, 막혀 있는 것을 녹여서 뚫어내는 그게 이제 하수구 세정제입니다. 유리 세정제, 베이킹소다,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에 제산제. 제산제는 속 쓰릴 때 먹는 그 약인데요. 그 안에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 세정제는 단백질을 녹이는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염기 물질로 암모니아가 지금 여기 옆에 나오고 있죠. 암모니아는 여기서는 이제 암모니아수로 실험을 했다 했는데 암모니아가 염기입니다. 자, 왜 염기냐? 암모니아 보면은 OH-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얘를 물에 녹이게 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암모니아가 물과 만나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여기에 수산화 이온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실험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 이 용액이 있으면 여기에 pH 시험지나 페놀프탈레인 용액, 메틸오렌지 용액, BTB 용액과 같은 지시약을 넣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성 물질을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네 군데다가 산성 물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넣고 있는 용액은 염산이에요. 염산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성은 증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증류수. 아이고, 흔들렸네. 자, 이번에는 염기성 용액으로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 볼게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시약을
넣어 볼 텐데, 일단 먼저 pH 시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pH 시험지인데, 이 안에 보면 요런 종이가 들어있어요. 요런 종이 들어있는데, 이걸 빼놨어야 되는 건데, 종이를 3개를 잘라 볼게요. 이렇게 종이. 이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도 되는데, 요 pH 시험지는 여기 보면 pH 시험지, pH 얼마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H 시험지를 산성용액, 아까 염산용액이었죠? 담그면 이렇게 됐네요. 자, pH 얼마쯤으로 보이나요? 0에 가깝나요? 0과 2쯤 되겠습니까? pH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중성. 이거는 지금 증류수예요. 증류수에 묻혔더니 색깔 변화가 지금 거의 없죠? 여기 pH, 중성이 pH 7이니까 요쯤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 담궜습니다. 아, 색깔이 강렬하죠? 자,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시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지시약을 넣을 때는 2~3방울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산성에 집어넣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성. 와, 이렇게 염기성일 때는 색깔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자, 여기는 무색, 붉은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틸오렌지를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3방울만 잠깐 떨어뜨려 볼게요. 자, 산성에서 자, 요런 색깔이 나타났고요. 중성에서 색깔이 다르죠. 염기성에서 요건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 붉은색, 중성 염기성일 때 노란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TB 용액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BTB 용액을 산성에 떨어뜨리면 잘 안 보이네. 조금 더 많이 떨어뜨려 봤습니다. 중성에서는 이런 색깔, 염기성에서는 요거는 세 가지가 다 다른 색깔로 나타나고 있죠. 자,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실험 결과는 교과서 188쪽에 사실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로 용액의 액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주는, 지시해주는 그런 시약이 되겠습니다. 액성이라고 하면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것을 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는 지금 아까는 pH 시험지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죠. 붉은색이라고 합시다. 자,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한다. 푸른색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적어놔 보세요. 자, 왜 이걸 적어 놓으라고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시험지나 그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는 이게 색깔이 컬러로 출력이 안 되니까 색깔만 보고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글자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 빨간색입니다.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노란색.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 이게 붉게 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BTB 용액은 산성일 때 노란색, 요거랑 막 다른데도 노란색이라고 해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시약들이 있지만 학교 실험에서 사용하는 지시약들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지시약들 요 세 가지일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외우기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이죠?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죠. 빨주노초파. 자, 무무 빨주노초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산성일 때의 색깔,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염기성일 때의 색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무무빨은 페놀프탈레인입니다.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인데 사실은 얘는 좀 더 정확하게 외운다면 중성일 때 노란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빨노노는 메틸 오렌지 색깔이다. 노초파는 BTB 용액 색깔이다. 자,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 붉은색, 메틸 오렌지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노란색, BTB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지시약 색깔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